북한이 탄도미사일 쏘고 어제 북한이 미국까지, 미 본토까지 사정권에 곧 넣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이후에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죠. 칼빈스남 전단이 한반도에 더 머무르게 됐습니다. 강정규 기자에게 자세하게 듣겠습니다. 강 기자 나오십시오. 네, 국방부입니다. 네, 자세히 어떻게 된 건지 좀 전말을 전해주시죠. 네, 미 해군의 상징인 칼빈슨 항모전단 지난달 29일 북한의 도발을 막는 군사 압박용으로 한반도에 되돌아왔는데요. 해군 관계자는 현재 칼빈슨 항모가 동해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 종료 시기는 정해지지 않아서 당분간 한반도 해역에 더 머물 것을 시사했는데요. 그러나 칼빈슨 항모전단의 훈련이 길어지는 것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인지 그제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로 연장된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항공모함의 작전 상황은 미군의 군사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이 어려운데요. 다만 칼빈슨 항모를 지휘하는 미 해군 제임스 킬비 준장이 지난달 19일 장병들에게 쓴 편지가 하나의 지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킬비 제독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한반도 재출동을 위해 작전 배치가 30일 연장됐다는 사실을 장병들에게 알리며 양해를 구했는데요. 그로부터 30일 뒤가 오는 20일입니다. 오랜 항해로 장병들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지만 물자 보급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작전을 더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항모전단이 당초 계획보다 훈련을 늘릴 것인지 아닌지는 사나흘 뒤에 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항모전단이 한반도에 되돌아왔던 이유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작전이 길어진 원인을 북한의 도발에서 찾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그제 쏜 ICBM 전 단계라고 하는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것을 사드로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그 의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드로 화성 12형을 요격하긴 어렵습니다. 화성 12의 낙하 속도는 마하 17에서 마하 20에 육박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드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8.2에 불과합니다. 사드는 이른바 히트킬 방식, 즉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형태로 요격을 하게 됩니다. 실전에서는 북한 미사일이 성주를 향해 정면으로 날아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예상 궤적을 따라 사드가 날아가서 요격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북한 미사일의 종말 단계 낙하 속도보다 사드가 더 빨라야 이론적으로 요격이 가능한 겁니다. 설령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성주 사드 기지를 향해 정면으로 날아오더라도 마하 15 이상이면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탄도미사일이 초음속으로 대기권을 통과할 때 수천도가 넘는 마찰열과 충격을 극복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그만큼 핵탄두를 보호하는 소재가 단단합니다. 핵탄두가 초음속으로 대기권에 진입할 때 가해지는 충격이 사드로 요격할 때만큼 크다는 건데요. 즉 사드로 요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폭파시키기 어렵고 물리적 충격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정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SM-3나 패트리엇 미사일 등은 사드보다 속도가 더 느려서 더더욱 요격이 어렵다고 합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하나로 구축되는 LSAM이나 MSAM과 같은 요격 체계도 마찬가지인데요.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사드는 사거리 300에서 500km 사이의 스커드 미사일 요격용이고 화성 12형은 미국을 겨냥한 중장거리 미사일이라는 점에서 서로 대칭되는 무기 체계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즉 주한미군 사드로 화성 12형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강정규입니다.